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하루에 2번 모습을 나타내는 바닷가의 땅, 갯벌.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평균 수심이 얕고 조수관만의 차가 크며 다양한 동식물들의 터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절로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웅크리고 있는 겨울에는 뭐 파도건 바위도 다 쓸쓸해 보이죠. 그런데 이 겨울에도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겨울 갯벌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고요하지만 어느 곳보다 부지런히 생명을 피워낸다고 할까요? 네, 오늘은 여자만의 겨울 갯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흥과 보성, 순천과 여수로 둘러싸여 있는 여자만. 해안선이 복잡해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데요. 추운 겨울에도 이곳의 갯벌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자연산이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은 고단하지만 매일 바다로 나가는 이유도 바로 풍성한 갯벌 때문입니다. 야, 일품이네요. 바다에서 여물고 나와서 불에 여물고 여무는 잔치야. 단단한 껍질을 방패 삼아 찰진 살을 만들어내고 미끈한 몸으로 차가운 바닷속에서 살아남은 갯벌의 생명들. 덕분에 여자만의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고흥군 과영면에 위치한 외백마을. 원래 이곳은 백일도라는 섬이었는데요. 연육고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와의 왕래가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전체가 여자만에 둘러싸여 있어 바닷물이 밀려나간 자리에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집니다. 제일 먼저 드러난 곳은 석화밭. 울퉁불퉁 거친 돌멩이처럼 보이는 것이 모두 석화입니다. 바다의 인삼이에요 이게. 어머니 지금 여기 캐시는 거는 이거 자연산 그냥 그린 거야 아니면 뭐예요? 자연산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자연산이니까 맛있고. 갯벌에도 양식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자연산 산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꽤 많은 양의 석화를 캐냈습니다. 뭐라 그래? 뜨거운 불로 몸을 녹인 주민들이 다시 갯벌로 들어갑니다. 꼬막은 석화보다 더 바다 쪽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언뜻 봐선 밋밋한 진흙밭뿐인데 이곳 어디에 꼬막이 있는 걸까요? 여기 이거 봐요. 해야지. 여기는 오염이 안 돼갖고 이렇게 뭐 꼬막이 안 썩고 좋아요. 좁고 기다란 뻘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갯벌. 여자만의 길에 사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보물창고입니다. 이 꼬막은 이렇게 지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 바다에서 바로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제 몇 년 키우면은 이게 지금 5년 정도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서 판로가 되게끔 팔아요. 그럼 요즘은 꼬막김이 비싸니까 돈 많이 벌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뻘배 하시면 무릎 안 아프세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 왜 안 아파요. 무릎이 아픈 게 그 떠바리를 개잖아요 무릎에다가.
가슴에도 요걸 해갖고 이렇게 받쳐야지 안 아프고 이것도 이렇게 해갖고 무릎에다 이렇게 놔야지 안 아파요 무릎이. 아, 예. 무릎에다가 대야지 무릎이 안 아프지. 맨 요거 너래만 바로 연금은 무릎 아파서 못해요. 이 마을로 시집와 타기 시작한 뻘배는 지금껏 최정엽 씨의 동반자가 되어줬는데요. 덕분에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게 되는 법이죠. 힘든 노동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수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래서 더 귀한 꼬막입니다. 예. 오늘 우리 밥상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석화와 꼬막을 가득했으니 오늘 이 집 밥상은 다른 잔거리가 필요 없겠죠. 어떤 밥상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저길 하게. 자, 그럼 꼬막 씹는 소리부터 들어보시겠어요? 누군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침이 넘어간다는데요. 아이고, 저 오자마자 뚜껑을 여시네. 이게 뭐예요? 예, 이 꼬막 삶으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꼬막 어디 있어요? 아직 안 넣었어요. 물만 팔팔 끓은 다음에 물이 네. 너무 끄면 꼬막이 딱 버려지니까 찬물을 다 섞어서. 오, 그러니까 물을 적당한 온도를 예, 만드시는구만. 꼬막은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익으면 맛이 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이 적당히 지금 적혀져 있는데 꼬막을 한쪽으로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왜요? 이 꼬막이 한쪽으로 해야 딱 깔 때 양쪽으로 안 있고 딱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꼬막을 삶을 땐 불 앞을 떠나선 안 된다네요. 제대로 익었을까요? 예, 아, 진짜 맡겨보십시오. 이제는 익으니까 한쪽으로만 몰리네. 예, 예, 예. 요게 완전히 익으면은 약간 선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돼요. 선지빛깔이 나네. 이 국물도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됩니다. 짜도 먹어도 됩니다. 그 국물이 진짜입니다. 그럼 이 안에 가짜가 어디 있어요? 맛있죠? 예. 짜지? 짭짤하니 맛있죠? 고수봐요. 예. 귀한 꼬막은 제사상에도 올랐다죠. 그게 뭐예요? 이거 고막 말린 거예요. 이 꼬막이 이렇게 말리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꼬막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꼬챙이를 끼워서 제사상에 큰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오도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걸 꼭 해서 드린 거예요. 이거는 석화도 이렇게 삶아서 이거 말린 거예요. 꼬치로 사용할 꼬막과 석화는 딱 하루만 말려야 한다는군요. 그래야 꼬치의 꾀기도 좋고 맛도 좋답니다. 시집 와서 배웠어요. 아니 저는요 섬에 살아가지고 가인네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했어요. 아가씨 때부터? 예, 맞아요. 섬에 살아가지고. 아, 참기름이요? 예, 참기름도 조금 넣고. 오래전 이곳에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제를 크게 모셨다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음식이 바로 이 꼬막꼬치였습니다. 지금도 이 꼬막꼬치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엮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빨리 가버렸을까? 이번에 석화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뭘 하시려는 걸까요? 그러면 껍질까지 삶아요? 예, 껍질째 삶아 가지고 이렇게 까면은 그 물 까가지고 왜 소갈만 삶지 껍질까지 삶아요? 껍질까지 삶아야 이렇게 그 돼요. 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국물이 근데 이걸 다시 끓여 이래가지고 아니요 안 끓이고 여대로 이제 양념을 해갖고 먹어요. 찬 거를 예, 시원한 걸 시원한 먹어야 맛을. 좋아요 시원한 거.
아유, 참. 맛이 나요, 시원해야.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먹습니다. 그냥 굵은 물을 그냥 먹는 거네. 요 굴하고 이제 같이 떠서 먹으면 돼. 추운 겨울에 시원한 음식이라니 선뜻 입맛이 다셔지질 않는데요.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껍질채 삶으면서 만들어진 국물을 알뜰히 모아 차갑게 식힌 후 파와 참기름, 통깨만으로 양념을 합니다. 야, 일품이네요. 어쩜 국물을 이렇게 시원한 맛이? 국물하고 같이 잡수면 돼요. 네, 국물 맛. 피굴 역시 제사상이나 명절 밥상에 주로 올랐답니다. 잘 넘어갑니다. 맛있네. 예? 이게 무슨 조미료를 친들 이 맛이 나오겠어요? 설탕을 친들 이 맛이 나오겠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의 맛. 그렇죠. 바다 속맛. 차가운 겨울바다가 대접 안에 온전히 담겼습니다. 바다의 선물이 여러 가지듯 바다의 맛도 다양할 테죠. 이번엔요 뜨끈한 보양식을 선보일 거라는데요. 팥 넣고 찹쌀 넣고 팥죽을 끓이나 했더니 낙지까지 출동을 합니다. 연육교가 놓이기 전 교통이 불편했던 이곳에선 병원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 이 낙지 팥죽은 또 하나의 비상약이 돼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또 손님이라고 오셨다고 예, 이렇게 모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낙자 팥죽입니다. 낙자 팥죽. 예. 이게 언제 먹는 팥죽입니까? 지금 먹는 팥죽입니까? 겨울에? 예, 겨울하고 봄하고 네. 이때 많이 먹습니다. 낙지와 팥죽의 조화가 참 묘하게 어울려지는 낙지 팥죽. 맛으로 치면은 참 맛이 있습니다만 이게 영양가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부담됩니다. 기운 떨어졌는데 이제 몇 마리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피골이 최고입니다. 피굴을 먹어야지. 죽으로 오래 끓여서인지 낙지도 술술 넘어갔는데요. 어르신들께는 특별한 보양식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미로 겨울 한철 잘 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밥상입니다. 갯벌에 물이 차오르면 선착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배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섬달천 선착장에서 여자만의 중심에 위치한 여자도까지 하루 4번 배가 운행합니다. 여기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응, 얼른 가자.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도 주민들. 섬달천 선착장에서 30분이면 여자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자만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한 여자도. 금남의 섬인가 하는 오해를 부르기도 하지만 실상 이름의 의미는 한자 너여자와 스스로 자자를 합쳐 스스로 잘 살라는 뜻이랍니다. 35년째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는 이 부부처럼 말이죠. 부부가 같이 이렇게 조업하고 같이 가세요? 네, 항상 조업 때는 항상 같이 나가요. 요즘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고생해서 또 먹고 사는 것도 좋잖아요. 요즘 여자도 앞바다에서는 낙지가 많이 잡힙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항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부부가 자리를 바꿉니다.
어쩐지 어색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게 놓는 데가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허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게 됐어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따라 나오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배려인 셈이죠. 내 사랑 우리 손주. 내 손주. 손주예요? 네, 3살짜리. 나자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안녕. 아, 바닷속에 낙지 잡으러 왔지요. 우리 호인이 좋아하는 낙지. 조심히 하래요. 어이구 너서러, 어이구 이쁘게. 그 매일 저렇게 통화하세요? 네, 하루면 그냥 몇 번씩 해요. 에트머피가 뭐 얼마가 나오든가 어쩌든 간에. 그러고 보니 아내 옥순 씨가 낙지를 잡으러 나온 이유가 또 있었네요. 낙지요. 낙자다. 선조와 통화한 후 허리 아픈 것도 잊은 것 같죠? 낙지가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도 부드럽고 안 질기고 진짜 맛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손주 먹일 만큼은 잡았습니다. 잘고 부드러운 낙지는 호롱을 만들기도 좋은데요. 이거 좀 길어. 낙지가 흔한 여자도에서는 간편하게 해먹는 음식이랍니다. 그거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 여자들은 살려면은요 이 호롱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네요. 참기름이에요 그냥. 참기름에다 그냥 볶으려고요. 싱싱한 낙지로 무엇을 만든들 맛이 없을까요? 특별한 양념 없이 참기름만 둘러 구워도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안 지금 뭐 말을 건너지 못 얻었네. 낙지 호롱의 교과서입니다. 이번엔 또 무엇을 하시려고요? 네, 제법 알이 굵은 고동을 한 냄비 삶아 놓았는데요. 세상님. 겨울이면 발에 치일 만큼 흔하다는 고동은 여자도 사람들에겐 소중한 식량이었습니다. 이거 제철면 큰 동네 고동 어디 고동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논도 없고 그래서 쌀도 없고 그래 보리밥 먹고 요 고동 잡아다 삶아 먹고 바다에 가면 오르지 요거는 있잖아요. 시라고 해요. 시라고 삶은 거. 배고팠던 시절 고동을 넣고 끓인 된장국은 속을 채워주는 아주 효자였습니다. 뜨거운 된장국이 마음까지 덮여주었던 거죠. 작은 걸로 어이 동생 뭐 이렇게 많이 차렸는가? 아니 오늘 이제 평상시에 먹는 거에다가 오늘 낙지하고 고동하고 힘든 세월을 함께 보낸 이웃들은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법이죠. 팬이 안 됐대요. 지금 뭐 여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혹은 좀 색다르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항시 이렇게 우리 여기 뭐 그 주민들이야 전부 다 그 섬마을에 전부 다 한식코치 이런 모습으로 자꾸 뭐 그냥 허지 뭐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 함께 나눌 수 있어 여자도의 겨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다시 한번 물이 차고 빠지고를 반복한 갯벌. 부지런한 자연이 있어 갯벌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데요. 같은 갯벌이라도 남의 갯벌은 좀 다르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갯벌이라는 게 저 서해 갯벌,
그다음에 여기를 그냥 남해갯벌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해안갯벌, 서해안갯벌. 그 서해안갯벌은 일단 큰 강, 그 금강이라든가 영산강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그 샌드질이 많이 돼 있고, 이쪽 남해안갯벌은 거의 큰 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해역 자체 내에서 생성되어진 그 해양성 그 퇴적물.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고 그 가늘고 그렇죠. 다른 곳보다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다는 여자만의 갯벌. 썰물대에도 드러나지 않는 바닷속 갯벌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는데요. 고흥의 왕주 마을에는 지금 새꼬막 잡이가 한창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뻘배를 타고 손으로 캐는 참꼬막과는 잡는 방법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물속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는 채취를 못해요. 기계 작업을 해야 돼. 물속이가 있기 때문에. 그물 입구에 달린 무거운 틀이 바다 밑바닥을 긁으며 새꼬막을 쓸어 담는데요.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건질 수 있어 조업하는 사람들에겐 효과적입니다. 바다도 깨끗하고 썰도 좋고. 아닌 게 아니라 새꼬막 알맹이가 껍질 가득 빈틈없이 차올랐습니다. 새꼬막을 가득 실은 배가 무트로 들어오면 바로 선별 작업이 이어집니다. 폐각을 골라내는 과정인데요. 새꼬막이 많이 잡히는 날이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이 계속될 정도로 일이 많답니다. 지금 10월달, 11월달 되면 알이 같이 찹니다. 꽉 이빨이 찹니다. 그때 최고 맛있는 꼬막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꼬막을 캡니다. 새꼬막 철이 되면 선별장으로 직접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노총희 씨 부부도 자주 이곳에서 새꼬막을 구합니다. 벌써 선별 작업하네. 매년 새꼬막 철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부부.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자만 새꼬막은 갯벌의 특성상 해감을 할 필요가 없어 손질이 간편합니다. 뭐 하려고? 아, 요리하려고? 우리도 좀 뭐 좀 먹어야 되겠네. 같이 쌈때. 일로 와. 참꼬막 삶는 법 기억나십니까? 새꼬막도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계속 흔들어주며 삶아야 한답니다. 아따 탱글탱글하니 알이 아주 탱글탱글하니 좋네. 살이 한쪽으로만 붙은 걸 보니 아주 잘 삶겨졌습니다. 아따 맛있다. 그 왜 이 새꼬막을 똥꼬막이라고 하던데. 똥꼬무로 까 이걸요. 뭐 똥꼬 이렇게 까요. 아. 그래 똥꼬막이요. 몰라 그랬는가 안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새꼬막인데 똥꼬막이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똥꼬막. 그렇지. 네. 그래 똥꼬를 깐다고 똥꼬막이요. 또 가격도 싸고 이게. 싸고. 참고막보다. 너무 흔해서 이름도 막 갖다가 붙였다는 새꼬막. 하지만 맛은 참꼬막 못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요것을 삶아요. 한 바구리서 삶아가지고 하면은 이 행제간도 좋아라고 저 행제간도 좋아라고 아주 좋아라 그래요. 요 꼬막을. 십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온 마금순 씨. 새꼬막은 식구 많은 밥상에서 최고의 겨울 반찬이었는데요. 아무리 많이 삶아놔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곤 했답니다. 한입 안 한다. 행제간이 10남매인데 우리 큰 신우하고
그다음 신우하고는 둘이 이제 결혼해갖고 갔어요. 가고 이제 시동생 6, 우리까지 이제 7이제 남자 행제가 7이고 막내 신우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막내 신우까지 이제 8이제 둘이 결혼시켰으니까 8. 나 오기 전에 결혼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밑으로는 다 이제 결혼을 이제 나가와서 이제 결혼을 다 수발했지요. 결혼할 당시 제일 막내 시동생의 나이가 6살. 마금순 할머니는 눈치가 보여 아이도 둘만 낳았답니다. 세 개 정도? 아니요. 식구가 많아 밥때가 되면 늘 잔치집 같았다는 이곳. 새꼬막이 많이 날 때면 전을 붙여 가족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요 명절 때 이럴 때 구정 때 이럴 때 먹으면은 이제 자식들도 오잖아요. 해서 주면 맛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는 일이 어디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많은 식구를 건사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당연히 많았겠죠. 한 번은 안 살라 그랬어요. 그냥 마음도 그렇고 그냥 안 살라고 했더니만은 이 양반이 어찌 붙잡은 바람에 그냥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랬지. 내가 싸워서 그냥 뭐안 산다 그랬지. 이게 내가 잘못했다 그다 고백했지. 근데 풀어주는 없어. 싼 거. 여러 가지 재료가 한데 섞여 조화로운 맛을 내듯 부부도 서로 밀고 당기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간다 보시오. 예. 간다 보시오.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 맛있네. 쫀득쫀득한. 나이도 싱겁네. 나이도 친구야. 먹다. 그냥 나가 아주. 누가 안 나쁜 데는 일루요. 갖다 놔보는 거.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봤던 노청이 할아버지.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같은 잔거리라도 다양하게 변신시켜 상에 올리는 어머니처럼 마금순 할머니도 시동생들의 밥상을 살뜰히 챙겼는데요. 고막에는 마늘 들어가요. 새꼬막 회무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고막을 많이 주물러 보면은 맛이 없어. 살살 주물러야지. 터져보면 맛이 없어. 살살 이렇게 해야지. 통통해야 맛있고. 새꼬막 회무침은 지금도 가족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그 밥상 덕분에 가족은 오랜만에 만나도 할 이야기가 많답니다. 정신아 요로서 나란히 앉아보세요. 집은 안 뒤주스러. 꼭그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나란히 앉아야지. 대가족의 틈바구니에서 복닥거리며 살아온 지난 세월. 이제는 혹여 밥그릇수가 모자라지 않을까 애태웠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겨울이면 더 풍성해지는 바닷가 마을. 여수 화정면 백야마을엔 이맘때 하루 2번 초록으로 뒤덮인 바닷길이 나타납니다. 바로 발해철이 돌아온 것이죠. 팔에 한 번도 안 뜯어봤는데. 왜 팔을 안 뜯어봤을까? 바닷가. 이 마을 부녀회장인 김분희 씨는 오늘 3년 전 이곳으로 귀촌한 젊은 세대에게 파래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줄 요라입니다. 팔에요. 바닷물이 차가워지면 돌틈 사이에서 자연히 자라나는 파래. 막 그걸 버리고 왔.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 뜯기 시작해야 더 깨끗하게 채취할 수 있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모래도 안 들어가고 모래도 안 들어가고 좋아요.
그래서 물에 있는 걸 뜯어야 돼. 여기서 뜯어. 부지런히 움직이면 잠깐 사이에도 꽤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서 해먹긴 하는데 이렇게 뜯어서 해먹는 뜯어서 해먹은 건 생전 안 생전 안 해봤대. 해봤어. 나는 한 번이라도 뜯어본 줄 알았더니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젊은 새댁 눈엔 새파랗게 드러난 파래밭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막 뜯어온 파래는 손질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를 왜 이렇게 문대냐면 이렇게 문대면 부드러워지는 거야. 파래가 숨이 죽어서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문대. 아, 많이 치대야 되나요? 이렇게 치대면 파래가 부드러워져.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머리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야. 이거 파래김치가. 옛날에는 이 파래김치를 그냥 이때 되면은 계속 이 파래김치 우리 처녀 때 이 갯바닥에 그냥 뜯어다 막 동으로 한 동씩 담아놓고 그냥 계속 겨울에 먹는 거야. 그냥 옛날에 우리 처녀 때 많이 있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풋고추. 파래김치 담을 때 풋고추, 양파, 마늘 그리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김치 담은 것 같이 이렇게. 파래는 보통 초간장에 무쳐 먹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을의 파래김치는 멸치 액젓과 물고추 양념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렇게 이제 버무린 거예요.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배이게 하기 위해선 잘 버무려야 하는데요. 시원한 맛을 돋우기 위해 무채도 썰어 넣습니다. 생소하네 나는. 이런 거 너 안 해봤지? 처음에 안 해봤지? 도 처음 해보셨다는데 그죠? 옛날에는 다 이래갖고 뭐 지금도 이래갖고 이 동네 분들은 지금도 이래갖고 먹어. 그냥 막 니 한번 먹어봐라. 맛있는 거. 맛있어. 이거 싸우면 내일 아침에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좀 사가야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왜 그래? 옛날엔 주식이 이거였어. 싸우면 맛있어. 우리는 처음 왜 먹어본 그래? 맛인데. 알싸해갖고 맛있다니까. 당신은 먹어본 맛이야? 응. 아, 어? 맛이 이 알싸한 맛이 나갖고 한번 드셔볼래요? 맛있습니다. 1년 중 딱 요때만 맛볼 수 있는 백야 마을의 파래김치. 원래 파래김치는 이렇게 담는 거예요. 겨울바다가 주는 선물입니다. 백야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분희 씨와 젊은 부부도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인데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가족같이 지냅니다. 재밌지. 우리 신랑이 이걸 좋아했지. 4년 전 남편이 떠나고 다시 끓일 일이 없다 생각했던 갯장어탕. 오늘은 젊은 부부 가족을 위해 끓입니다. 내가 많이 끓여줬어. 서투로 한 솥단지씩 끓여놓고 내가 아침에 일 가면 이제 점심 때 이제 혼자 점심 드시니까 항상 그렇게 했죠. 큰 일을 연달아 겪으면서 마음 둘 곳 없었던 김분희 씨에게 부부는 자식처럼 살갑게 대해주었는데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봐볼까? 됐어. 됐어? 간 딱 맞다. 덕분에 그녀의 상처도 아물고 있습니다. 쟤야 놀자. 우리 쟤 모자 쓰고 근데 이번엔 아들 같은 종남 씨가 김분희 씨를 위해 특별한 미역국을 대접하겠답니다. 우와, 이거 좀 봐라. 우와, 나 그. 숭어입니다. 참숭어. 참숭어라고? 참숭어. 예, 그죠? 아, 이 숭어가 미역국 들어가요? 예, 숭어 이걸 넣고 해물랑 같이 섞어서 미역국 끓이면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그런데 미역을 볶지 않고 물에 바로 넣네요. 많이 넣으시고 저희들은 시원하기 위해서 참기름으로 먼저 안 볶습니다.
시원한 국물을 위해 새우와 홍합, 조갯살도 넣어주고요. 깨끗이 손질한 숭어는 회를 뜨듯 잘게 썰어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뜨겁고 시원한 국물이 김분희 씨의 힘든 기억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자, 다 드시면 간 한번 보세요. 네. 이 뜨거운 걸 어떻게 먹어? 와, 맛있겠다. 맛이 굉장히 좋네. 맛있어요. 두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에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카레만 주신다는 줄 알았는데. 네. 두 집에서 만든 반찬이 합쳐지니 밥상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파래김치야, 파래김치. 파래김치. 나는 이 파래김치가 파래김치 여기 있습니다. 파래김치가 참 궁금했어. 예,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게 먹기도 전에 구경만 하고 입에 침이 이게- 확 도는 게 이거예요. 예, 예. 이게 풋고추, 무 생채 썰고, 마늘, 양파 갈아가지고 이렇게 김치같이 담는 거. 아 이거 아까 보면서 어떻게 그 입안에 침이 돌든지. 옛날에 먹어봤던 맛이야. 예. 알싸한 파래김치 맛에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시원 새콤한 예, 고막. 저도 먹어봤는데 좀 맛있네. 지금 철에는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철입니다. 자화자찬이시구만 정말. 알싸한 맛, 역시 매력 있어요. 예, 팔에 삭는 냄새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가지고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콩도 먹을 게 많은데. 곰삭은 파래김치의 맛처럼 두 가족의 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겠죠. 이 백야도가 저희한테는 또 우리 축복을 주는 예,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 젊은 부부가 들어오기가 3년 됐다는데 네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또 가르쳐 주고 제가 좀 어려울 때 내가 좀 어려울 때 많이 기운을 좀 얻어 쓰시는구만. 예, 예. 저희는 더 도움을 많이 받죠. 그 참 행복한 조건이죠. 동네 사람보다 내 아들 비슷하면 다 아들이고 또 며느리 비슷하면 다 내 며느리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서희는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정이 더 돈독한 것 같고. 그 덕을 내가 보는 거 같아 지금. 아주 또다시 갯벌은 바다와 헤어져 육지가 됐습니다. 그 사이 물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생물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마도 여자만의 겨울은 이렇게 쉼 없이 지나갈 겁니다. 분재 같지만 저 안에 들어가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네, 이 여름철의 뜨거운 떼약볕과 또 요즘처럼 엄동설안의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지금은 물이 찼습니다만 썰물 때면 한동안 공기에 노출되고 하는 그런 그 가혹한 환경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갯벌이죠.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 그 치열하게 살고 있는 갯벌의 생물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삭막한 겨울에도 풍성한 밥상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맛보다 보니까 갯벌이 있어서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났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